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홈카페 투어의 주인공이 강남에 계시는데 에스프레소 바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바리스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르 커피 명동점에서 점장을 하고 있는 바리스타 박사무엘이라고 합니다. 3년 정도 모아놓은 홈카페 장비들이고요. 가족들이 자영업을 이제 카페 쪽으로 많이 하셨던 집안이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커피를 좀 오랫동안 접해왔던 게 있죠. 위로 누나가 셋이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6인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커피 소비가 일 끝나고 와도 3잔 정도는 마시고 쉬는 날에 4-5잔씩 마시기 때문에 이 정도를 준비해놔도 한 달 안에 다 소비가 가능한, 옆쪽 보시면은 직접 볶아놓은 싱글들 다 준비해놨는데 직접 로스팅하신 거예요? 네, 생두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당장 볶을 수 있는 오븐해놓은 건 이 위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브링 한 잔 내려주시면 커피 한번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타샤워 시드가 제일 맛있긴 한데 다시 봅시다. 물 한 번만 채우겠습니다. 뭐 하죠? 물은 평창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들 많이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평창수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제 개인 기준으로는 그랬고요. 그리고 스월링을 좀 격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카드 보시면은 간단하게 저의 인스타 사진을 넣어서 지인들이 네. 커피를 원가로 팔아줄 수 있냐 약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커피만 드리기에는 조금 성의가 없잖아요. 처음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뒤로 제가 볶은 커피들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저렇게 다 카드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와, 제가 느꼈던 색깔들이 처음에서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라데이션을 표현했고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많이 같이 사시잖아요. 방에다가 이렇게까지 커피 기물들 쌓아놓고 하면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긴 하세요. 저는 공부의 뜻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음악을 했었어요. 래퍼를 이제 꿈으로 했다가 이제 현실의 벽에 이제 부딪혀서 21살 때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전역하기 전쯤에 처음으로 영상을 본 게 유동커피랑 찍었던 제일 초창기 영상인데? 네, 맞아요. 그때부터 구독을 시작해서 쭉 봐오기 시작했죠. 찐 올치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진심이다 보니까 월급의 반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좀 아껴가면서 커피에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지난번 저희 홈카페 투어 출연하신 조성진님이랑 같은 교회세요? 저희가 집사님인데 원래 아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잘 몰라요. 주변에서 대학부를 같이 했던 분들은 조동 집사님은 커피 매니아, 커피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냐 광인 이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뒤에 나올 줄은 또 몰랐습니다. 본격적으로 에스프레 들어가기 전에 기물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마누스 V2 되게 오랜만에 보실 텐데 카페쇼에서 마누스 V3 소개가 돼서 조금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120에서 30 정도로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 스페셜리타 민용이랑 DF64 사용 중인데 속도면이나 뉘앙스면이나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 사용을 해봤을 때 큰 차이는 없더라. 두 가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다. 근데 가격 면에서는 얘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DF도 나쁘지 않다. 옆에 있는 그라인더는 후지로야 R220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홈카페를 즐기시기 시작하셨을 때 구매하신 거라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홈카페 2대째시군요? 맞습니다. 크러쉬드버라고 해가지고 날 자체가 절삭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갈아 부셔버리는 형태예요. 근데 생각보다 분쇄 균일도가 되게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배전도 강배전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단점은 가격이에요. 새 제품 구매하면 88만 원 정도 될 텐데 중고가로 가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펠로 600ml짜리로 2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홈바리스타에 2개가 있어야 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희 가족이 6인이다 보니까 브루잉만 내려도 이 2개로 감당이 안 돼요. 옆에는 이제 전국민 홈카페 그라인더죠. EK43S 160만 원에 올라온 구형 EK43을 살라다가 애착에 사기를 당하고 중고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계좌 송금 말고 카카오페이로 보내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으로 넘어오셔서 중고 링크를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은행 같은 데서 계좌 송금을 하면은 차단돼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입금 제한이 돼 있는 계정이다 라고 떠요. 카카오페이는 그게 안 떠요. 두 번째로는 링크를 보내주셨을 때 네이버 링크를 보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기꾼들이 만든 새 창이에요. 그래서 배너 같은 걸 잘 보시면은 폰트가 깨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보면 네이버랑 유사한데 조잡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구매한다고 하면 가격만 보지 누가 그 다른 걸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그러면 아예 보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스팅 머신 이거 베트남에서 봤거든요? 칼레이도 스나이퍼라고 하는 로스팅기인데 네. 드럼 스피드도 조절할 수 있고 배기나 온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보이시는 판으로 아티산이 나오긴 합니다. 400g인데 270 정도 되거든요.
단점은 배기인데 아주 작게 준비되어 있는 배기관이 있어요. 먼지도 많이 끼고요. 저거에 맞는 용량의 덕트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사군 카페인 영상 보다가 궁금해서 사봤는데 네이버에 빈셀러라고 치면은 이 모양 하나 나옵니다. 16개가 들어가거든요. 최대로 넣었을 때 다크 기준으로 30g 들어가니까 꽤 적당하고 넉넉한 용량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 에스프레소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나중에 사업장을 갖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블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만든 블렌딩은 두 가지가 있고요. 누아 블렌드라고 하는 커피는 네. 이탈리안 커피를 겨냥해서 만든 에스프레소 블렌딩인데 누아르의 남성성이 단어다 보니까 짙고 B급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남자다운 면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누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저는 다크 로스팅 돼 있는 커피에서 산미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로스팅도 최대한 다크하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다크합니다. 야, 이건 진짜 프렌치, 이탈리안 막 그 정도인데. 네, 바스켓은 기본으로 나오는 14g짜리. 사실 에스프레소로 드신다고 했을 때 15g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농도가 되게 진해져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득인 커피들도 있는데 다크 로스팅 돼 있는 커피들에서 15g 넘어가는 도징을 하게 되면은 풀바디를 넘어서 오버바디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물성이 강하면서 드시기 쉬운 커피로 14g 바스켓을 준비했고요. 14.5g을 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향이. 로스팅 하실 때 연기 진짜 많이 나오겠네요.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마스크 2개 쓰고 왔거든요. 오래 살아야죠, 저도. 침을 좀 뺄 수 있으면 최대한 적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있다 보면은 원두가 뭉쳐서 다니거든요. 딸려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3개짜리로 하면은 그렇게 딸려나가는 편은 없습니다. 템핑만으로. 시간은 28초에서 38초 사이까지로 허용을 두고요. 아웃량은 40g으로 동일합니다.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14.5g 넣으시고 40g까지 뽑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의 1대 2.5 정도 돼요. 지금 시간 같은 경우에는 32초가 나왔고요. 생각보다 좀 진해요. 드셨을 때 느낀 거는 다크 초콜릿을 넘어서 카카오 닙스를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고요. 풀바디, 그리고 약간의 그레인 같은 느낌. 진짜 진한데요? 리사르도 이 정도 에스프레소인가요? 적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워낙 진한 커피를 조금 선호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저한테는 아주 괜찮은 커피. 와, 엄청 진해요. 산미가 다크한 컵노트들에 완전히 팍 묻혀버리는 느낌? 베리에이션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리사르에서 파는 커피 메뉴가 나폴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브리누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좀 파생돼서 좀 유명한 스트라파짜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피에노랑 오네로소가 있는데 이렇게 3개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샷은 동일한 레시피로 기본으로 갈 겁니다. 14.5g을 맞추고요. 하나는 이제 크림을 넣기 위해 만드는 샷이고요. 하나는 이제 커피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샷이에요. 스트라파짜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잔이 많이 뜨겁습니다. 에스프레소 바 같은 경우에는 잔을 많이 데피는데 여기 보이시는 크레마로 잔 주변을 식혀주신다는 느낌으로 크레마를 이렇게 살짝 묻혀주시고요. 비정제 설탕은 3g 정도. 그 위에 카카오 토핑을 뿌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토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되게 커요. 스트라파짜또 완성입니다. 와, 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카카오를 준 상태에서 설탕을 저어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수저로 옆에 있는 카카오를 다 묻혀서 안쪽에다 넣으신 다음에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스트라파짜또는 난도지다라는 뜻이에요. 카카오 파우더를 이렇게 뿌렸을 때 되게 흩뿌려져 있는 느낌, 정제돼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아까 드셨을 때랑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익었어요? 매력 있네. 카카오 파우더와 설탕의 조화가 되게 매력이 있고 취향에 따라서 설탕을 더 넣어서 드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카카오 파우더랑 설탕이 들어갔는데도 커피향이 되게 뚫고 나오는데 에너지 드링크 먹는 느낌? 다음 메뉴는 뭔가요? 피에노는 이제 이탈리아어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에어로탑이라고 하는 생크림이 가당이 돼 있으면서 질감이 쫀득쫀득한 편이에요. 이걸로 콤판나 같은 휘핑크림을 만들어 먹어도 굉장히 괜찮은데 오늘은 이 에어로탑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g 에스프레소를 뽑아놨는데 이걸 크림이랑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당 크림 같은 경우에는 100g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잘 섞어주시면 이렇게 맥심 커피를 얼린 것 같은 색깔이 나와요. 사실 저는 당이 떨어질 때면 커피 크림을 그냥 먹을 때도 있거든요. 드셔보시면 맥심 커피 진한 거
너무 맛있어. 이것만 올려서 먹어도 진짜 굉장히 달달한 아이스크림 같이 나와요. 또 한 번 더 샷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강배전 커피들은 샷을 한 번 뽑으면 2잔이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2개의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잔으로 도피오처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강배전 커피 같은 경우에는 도피오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크레마라고 하는 게 이제 신선도 때문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 텁텁하고 안 좋은 맛들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크레마가 2배로 뜨기 때문에 오히려 커피 원액을 먹는 것보다 크레마를 먹는 게 조금 더 우선시돼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중강배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드실 때는 한 샷씩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에스프레소 바 같은 데 가셔서 에스프레소를 드실 때 크레마가 실키하게 나오는 곳을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해요. 타이거 스킨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좀 좋다라고 많이 느껴졌지만은 스파웃이 있는 곳에서는 안쪽에 다른 것이 껴 있어서 물길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채널링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크림을 이제 넣게 되면은 잔이 가득 차게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20g에서 25g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25g 넣을게요. 카카오 파우더를 뿌리고 피에노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절반만 뿌려드렸어요. 이쪽으로 드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입에 묻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층을 부셔주시면서 고급진 맥심 모카골드 같은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달달함이 되게 조화롭네, 에스프레소랑. 달달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커피가 밑받침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크 로스팅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오네로소는 레시피가 거의 비슷합니다. 피에노처럼 커피 크림이 들어가고요. 동일하게 25g 넣고 여기에 카카오 토핑을 미리 뿌려줍니다. 호주식 카푸치노 같이 이 위에 스팀 우유를 부을 거예요. 힘을 쳐주시면 되고요. 거품은 카푸치노 정도로 쳐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최대한 스팀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위에 그냥 부어주시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크림, 그리고 우유가 1대1대1 정도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오네로소 뜻 자체는 번거롭다라는 뜻이에요. 리사르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2가지 행동 패턴을 끝낼 수 있는데 오네로소는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네로소가 들어오면 번거롭긴 해요. 저는 한번 저어 드시면 화이트 모카 골드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엄청 부드럽죠. 와, 완전 고급스러운 화이트 모카 골드. 너무 맛있어요. 괜찮죠? 최애. 우유향이 좀 많이 들어가면 연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스팀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더욱더 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겨울에 약간 모닥불 앞에서 이거 먹으면 짱일 것 같아요. 얼음 버전의 코코아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거품이 폭신폭신한 게 너무 좋고 그 다음 들어오는 따뜻한 우유와 달달한 커피 맛. 다크 로스팅 된 한우 한 봉지에 뜨거운 물 25g을 넣어주시면 피에노 베이스에 들어가는 에스프레소가 완성이 되고요. 동일하게 100g 크림 넣어주시면 그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강배전 커피 같은 경우가 원료를 싸게 썼기 때문에 강하게 볶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원료로 사용한 다크 로스팅은 맛이 아예 다르다. 다음에는 홈바리스타가 아니라 카페의 창업자로서 한스타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